수업 영상을 녹화할 때 OBS를 사용하는데 오늘은 다운로드 받는 방법, 초기 설정 방법, 마지막으로는 수업했을 때 어려웠던 점들 그리고 관련 팁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터넷 창에 OBS 스튜디오를 검색합니다. 스튜디오 거기에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자기 컴퓨터 사양에 맞게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윈도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입니다. 이 설치가 완료되면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해서 OBS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OBS를 설치하게 되면 바탕화면에 아마 이렇게 OBS 스튜디오 파일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클릭하게 되면 구성 마법사라고 창이 뜨고 그 초기 구성을 그렇게 할 것인지 물을 건데 아니오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OBS를 실행한 다음에 우측 아래 설정 또는 파일의 설정을 누릅니다. 일반 방송은 방송하시는 분들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영상 녹화를 위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출력 비디오 키만 수정할 예정입니다. 출력을 누르면 출력 방식은 단순이고 비디오 비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화질을 얘기하는 건데 5000에서 15000 정도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25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7000, 8000 이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코더는 소프트웨어, 오디오 비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320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녹화는 녹화를 했던 것, 저장을 어디 할 거냐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여기에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보기에서 바탕화면으로 녹화 경로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한글 파일 저장할 때 바탕화면에 할지 아니면 어디에 할지 그런 것처럼 녹화를 앞으로 어디를 할지 그걸 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녹화 품질은 높은 품질 중간 파일 크기로 했었고 이것 중요한데 녹화 형식을 MP4 지금 MKV로 되어 있을 텐데 MP4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인코더는 하드웨어, 그 다음에는 비디오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디오로 넘어갈 때 저는 1920, 1080 이걸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고 아래에 출력된 해상도 이 화면을 녹화했을 때 이 해상도로 출력할 것이라고 했는데 전 1280, 720 정도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놔뒀습니다. 만약에 이게 싫으시면은 1920, 1080으로 바꿔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축소 필터나 공통 FPS 값은 그대로 둡니다. OBS 기능적인 부분에서 수업 녹화 팁을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급적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니터가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으면 왼쪽에는 OBS 상황을 봅니다. OBS를 실행해 놓고 오른쪽 아래 사진 보시면 디스플레이 캡처 따닥 누르셨을 때 아까 모니터 1 할지 2 할지 선택하는 란이 있었잖아요. OBS를 실행하지 않은 모니터 2를 실제 녹화를 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는 다음에 모니터 2 화면을 실제로 녹화를 합니다. 그러면 왼쪽에는 OBS를 보면서 오른쪽에는 녹화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에 용이합니다. 그런데 모니터가 한 개일 때 특히 이제 집에서 노트북을 할 때는 이렇게 이상한 그림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때는 OBS 창을 접은 다음에 사용을 합니다. 창을 접은 상태에서 녹화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단축키를 설정해야 됩니다. 단축키 설정 팁입니다. 단축키는 이제 키보드에 어떤 키를 누름으로써 녹화를 시작하게 할 수도 있고 일시 중지, 다시 시작, 그 다음에 끝내기까지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른 키보드에서 F1, F12까지는 각각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녹화를 하다가 F2, F3을 했을 때 PPT 슬라이드가 꺼진다든지 인터넷 창이 갑자기 확대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숫자 1, 2, 3, 4를 추천드립니다. 1, 2, 3, 4도 가끔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는데
그래도 글자를 쓸 때 혹시 그 녹화가 중지될 수도 있는 것보다는 1, 2, 3, 4는 그나마 영향을 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 녹화 시작, 2 녹화 중지, 3 다시 시작, 4 끄기로 설정해서 녹화를 시작할 때 1번을 누르고 그 다음에 잠깐 중지할 때 2번, 그 다음에 조금 한번 연습한 다음에 다시 3번을 해서 본 녹화를 진행하고, 녹화 혹시 NG 나거나 아니면 끊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4번을 누르면서 계속 녹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조작을 좀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하다가는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단축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녹화 시작은 1번으로, 녹화 중단, 녹화를 끝내는 거니까 4번, 녹화 일시정지는 2번, 일시정지 해제는 3번으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4, 2, 3으로 한 이유는 저는 녹화 시작하다가 보통 잠깐 정지하고 그 다음에 해제하고 중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번이 1, 2, 3, 4가 됐을 때 편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이제 편하신 그 위치에 숫자 각각 입력하신 다음에 오른쪽 아래 적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녹화 이런 단축키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휴지통으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단축키가 있으면 좋긴 한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제가 OBS 녹화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게 갑자기 켜져 있어가지고 자기 혼자 한 40분 녹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 저장한 폴더를 보고 가끔 이렇게 휴지통에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기능적인 팁은 화면 크기 설정하는 것입니다. OBS에서는 이 네모 화면에 있는 것들이 동영상으로 저장되는 화면입니다. 만약에 이 일부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Alt키로 이것을 조정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Alt키로 조정할 데가 없고 보통 선생님들께서도 이것만 쓰시고 건드리지 않으실 텐데 어떤 경우 필요하냐면 만약에 이제 화면을 전체를 녹화하는데 슬라이드 쇼를 실행했을 때 위아래 검은 화면이 있는 것들이 싫을 때 이것만 내가 녹화를 하고 싶을 때 그때 Alt키 쓰는 것 빼고는 저도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빨간 선, 이 마우스 보면 이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것들이 화면으로 녹화되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 꽉 찬 화면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화면이 옆으로 움직여졌다. 그러면 선생님이 녹화를 실컷 열심히 하셨는데 이 까만색 부분이 같이 녹화가 되고 화면이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녹화하실 때 이 빨간 선 부분이랑 전체 화면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화면 크기를 좀 조절한다 하시면 아까 Alt키를 누르라고 했었죠. Alt키를 누르면 여기를 보시면 초록색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일부분만 녹화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검은색 보이시죠? 지금 바깥에 검은 화면들이 다 있습니다. 이 검은 화면을 없애려면 원하시는 부분 일부분 조절하신 다음에 Alt키를 떼고 이 점을 잘 짚어야 됩니다. 점을 짚으면 이 일부분 화면이라고 했던 것만 크게 잡힙니다. 만약에 다시 돌아오고 싶을 때는 아까 그 키웠던 화면들을 다시 아주 작게 만드신 다음에 Alt키를 누르시고 오른쪽 점을 쭈르륵 당깁니다. 그럼 여기 빨간색이 잡혔죠? 그 상태에서 Alt키를 떼고 다시 점을 집어서 확대를 하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꿀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OBS를 하면서 좀 실수했던 분들, OBS 수업 영상을 녹화하면서 그동안 시행착오 겪었던 것을 통해서 꿀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녹화를 해보고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녹화를 한 1분 정도 하면서 체크해야 될 것은 화면이 제대로 녹화되고 있는지, 커서를 내가 보이게 할 건지 보이지 않게 할 건지 설정을 제대로 했는지 한번 보시고
화면 크기도 제대로 잡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컷 녹화를 20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화면 일부만 잡혀서 좀 곤란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소리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됐으면은 무음으로 20분 동안 그냥 마우스만 이렇게 녹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고, 목소리가 너무 빠르지는 않은지, 숨을 너무 크게 쉬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소음이 들리지는 않는지, 내가 사용하는 마이크가 좀 적정한지, 아니면 녹화하는 장소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울리는 곳이면 제대로 녹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저는 학교에서 구입해준 이 마이크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사실 분들은 이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을 조용하게 하길 바랍니다. 컴퓨터에 카카오나 아니면 알림 팝업 이런 것들을 꼭 끄시고, 휴대폰은 보통 무음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수업을 녹화하는 중간중간에 스톱워치를 이용해서 내가 몇 분 정도 녹화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것도 영상 길이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실 때는 검색 기록이 뜨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지워두시고, 신상 정보가 드러날 항목, 파일, 바탕화면 파일이나 아니면 폴더 열기를 했을 때 내 이름이 걸린다, 이런 것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심해도 갑자기 학교 내선 전화가 울리거나 교실에 누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내 실수로 수업 영상 녹화가 중단될 경우가 있습니다. NG가 났을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사소한 실수라면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초기에는 다시 찍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클로바 더빙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아니면 버벅대도 큰 실수가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넘어갈 수 없는 실수, 이건 정말 다시 해야겠다라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녹화 끊기, 녹화 중단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단축키로 이렇게 1, 2, 3, 4번 저는 설정해 둔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4번 녹화를 중단합니다. 1분 미만일 때는 그냥 이거를 다시 찍길 바랍니다. 1분 이상 내가 녹화를 좀 어느 정도 잘하고 있었는데 중단해야 되면 바로 4번을 누르고 바로 자르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1분 이상 되는 영상들이 이만큼 있으면 나중에 조각조각 냈을 때 4번 밴믹스 단계에서 여기 끝에만 잘라내고 이어붙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파일이 이렇게 OBS 저장 파일이 있으면 여기에서 보기, 자세히를 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은 이제 1초, 5초짜리가 있는데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때 이 1분짜리, 6분짜리, 1분, 4분짜리들만 골라서 이 끝에만 잘라내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 길이가 이런 18초짜리, 17초짜리는 그냥 이어붙이는 것보다 바로 중단하고 새로 다시 찍는 게 나으시고, 3, 4분, 2분 됐다 하면은 그냥 끊고 그 다음부터 녹화하신 다음에 나중에 4번 밴믹스 단계에서 끝을 잘라낸 다음에 이어붙이면 훨씬 편리합니다. 또 첫 번째 내용 구상이 탄탄해야 머릿속에 뭘 설명할지 머리에 잡혀 있어야, 또 2단계 미리 캠퍼스에서 주절주절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리허설을 좀 어느 정도 잘했으면 NG가 나지 않고 차분차분하게 수업 진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OBS 녹화의 힘든 점은 이것입니다. 클로바 더빙보다 편할 줄 알았더니 때로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실수가 너무 많게 되면은 클로바 더빙이 훨씬 간편하다고 생각됩니다. 초기에 아마 그런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계속 하다 보면 실수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목소리 노출이 부담되거나 아니면 버벅거리는 것, 신경 쓰이는 것이 너무 많고 좀 민망한 그런 것 때문에 OBS 녹화가 힘듭니다. 그래도 수업 영상 녹화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안녕하세요. 이 클로바 더빙 목소리 저는 조금 지겨운데 이제 그 목소리를 안 들어도 되는 점. 또 두 번째로는 클로바 더빙보다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수업을 찍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민망한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이 목소리보다는 훨씬 좀 생동감 있는 목소리인데
영상을 녹화할 때는 좀 차분한 톤으로 계속 가는 것이 이제 좀 부끄러워서인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로버 더빙 때는 정해진 녹음 파일 외에는 교사가 어떤 예가 생각나도 말할 수 없었다면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은 NG가 좀 있긴 하지만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예시 이런 것들을 여기에 더 도입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생동감을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유 때문에 정말 추천드립니다. 보통 이제 수업을 좀 개선하려고 하면은 자기 수업하는 거 영상으로 촬영한 다음에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창피하고 또 시간도 없고 이래서 항상 미뤄왔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실수가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목소리 톤이나 말투 교정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장악을 매번 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저를 이제 목소리가 차분하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제 목소리는 이 수업 영상을 만드는 톤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반년 정도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친구들도 뭐 목소리가 좀 달라졌다 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어른스럽게 차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강추드립니다. OBS는 이것 말고도 오른쪽 밑에 선생님이 이제 사진, 동영상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전체 화면을 이렇게 녹화할 수 있는 꼭 유튜버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면을 녹화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모르고 안 쓰기 때문에 추천 드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조금 더 욕심이 있으시면 뭐 영상에 OBS 뭐 방송 아니면 OBS 녹화하는 법 더 찾아보시면 더 많은 OBS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주 OBS 기능 중에서 조그만 부분 그리고 조금 실수를 줄이기 위한 부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